성정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2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의금부에 전직하기를 사관원의 차자에 이르기를 정숙 공주의 집터는 선왕께서 이궁을 경영하고자 하시던 땅인데 살펴 정할 때 풍삭 제조가 개달하지 않고 함부로 기지를 정하였으며 임원준 부자도 일찍이 사피하지 않고 안연히 털을 닦았으니 속으로 청촉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이 땅의 이궁을 경영하고자 하였다는 말은 술자 최양선의 한때의 근거 없는 말로서 조정조에서 이미 버리고 쓰지 않았다. 그늘에 정랑 이의가 그 연후를 알지 못하고 윤대에서 말하기를 국가에서 쓰고자 하던 땅은 인신이 살 곳이 아닙니다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근거가 없다. 또 이 땅이 엄양국기에 이미 길지가 아니고 또 일찍이 벼락을 쳤기 때문에 국가에서 쓰지 않은 것인데, 간원이 한갓 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듣고 선왕께서 이미 버린 것과 수춘이 이미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억책으로 임원준 부자가 풍싹 제조에게 청촉하고 풍싹 제조가 그 청촉을 듣고 함부로 아뢰어 공주의 집터를 삼은 것이라 생각한 것이나, 임원준 부자가 어찌 나라에서 쓸 땅을 복거하기를 청하여 자손을 위하여 계책을 할 리가 있겠는가. 이럴 리가 만무한데 간관이 그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청촉한 소치라 하여 감히 그 죄를 청하였다. 그 언사를 살펴보면 대신을 잡아 흔드는 것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힐문하여 중하게 논하여 하겠으나 법에 처치하고자 하면 언류를 해할까 두렵고, 또 간원의 말이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의의 윤대로 인하여 실증에 지나친 말을 한 것이다. 또 그 말이 합사에서 함께 의논하여 바란 것이 아니고 실로 한 사람이 혐의를 품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여 용서해서 언로를 넓혀 통하게 하고 이어 그 관직을 회복한다. 임원준 부자와 풍수학 제조는 본래 정상과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관직에 나오는 것을 들어준다 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2일 기미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봤던 전교에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절이는 사람의 큰 윤리이므로 국가에서 삼강 행실을 주군에 반포하였는데 수령들이 머려두고 행하지 않으며 또 효자 절부가 있으면 문려를 정표하는 것이 참으로 성전인데, 또한 뜻을 쓰지 않고 다만 길 왼편에 나무를 가로질러 두니 심히 포상의 뜻에 어긋납니다. 영해에 절부가 있어 매우 가난하고 또 늙었는데 그 정문 기둥이 썩었으므로 본관에서 절부도로 수리하여 만들라 하니 침이하고 독촉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웃에 와서 구걸하여 수리하고자 하였으냐. 쓰니 소위 정표라는 것이 모두 이 지경입니다. 빌건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중국 조정의 예의에 의하여 한 칸 실형을 짓고 현판 액자를 달아 포양하는 것을 보이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개유 이후로 역신이 주륙을 당한 자가 심히 많은데 한 부녀자도 절개에 죽은 자가 없습니다. 다만 고향의 향리 식배의 처가 조용히 절개에 죽었습니다. 한 시대가 모두 칭탄하였으나 역신의 아내라 지금까지 포상을 거행하지 않았으니 빌건대 유사라 하여금 아울러 정표를 가하여 정렬의 혼을 위로하게 하소서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문열을 정표하는 것은 절일을 장려하고 시청을 용동시켜 민중의 긍식을 삼자는 것이다. 수령을 규획하는 조문과 식배의 철을 포장하는 법전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참상하여 보건대 삼강행실은 이미 반포하여 내렸는데 수령이 여사로 호와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관찰사로 하여금 교찰하여 출석에 빙거하게 하소서. 문려를 정표하는 것은 포양하고 권장하자는 것이요 보기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우리나라의 예전의 예의에 의하여 허문을 지어 편액을 쓰고 그 아래에 돌을 세워 그 성명을 쓰고 행실을 대강 서술하게 하소서.
고향의 향리 식벽의 처의 사절한 절위는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핵실하여 아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려는 마을 어귀의 문을 말한다. 성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김영유가 아뢰기를 어제 특별히 서거정을 방면하셨는데 신의 뜻에는 서거정이 죄가 크니 방면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청근대 가두고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팽형이 처음에는 서거정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형불하여 주문하자 말하기를 서거정의 처가 가만히 주고 그 뒤에 서거정에게 말하였다 하였으니 생각하건대 서거정이 실로 아는 것인지 서팽형이 그 죄를 모면하려고 서거정에 돌린 것인지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므로 국문을 끝낸 뒤에 조처하겠다 하였다.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예전 법에 정조대간 사관이 추문을 당한 뒤에 도로 사진하는 자는 반드시 고쳐 합의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국가에서 그 직임을 중의하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특히 예전에 대간과 사관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잃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에 있는가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영갑에 실려 있기는 있지 않지만은 예전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거무로는 예전 예에 의하겠다 하였다. 정조는 문관을 임용하는 이조와 무관을 임용하는 병조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하비는 임금에게 신하가 올리는 상소나 전주에 대하여 비답을 내리던 일이다. 또는 산망을 갖추지 않고 일단 추천하여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하는 경우에 내리던 비지이다. 영갑은 법령이다. 성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종정수와 출우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쇠자가 아뢰기를 무역을 청촉한 사람을 모두 과제하게 하였는데 신정이 둔사로 홀로 면하였으니 불가한 듯합니다 하고 집이 김승경이 아뢰기를 신정의 아비의 무덤이 양주에 있어 서울에서 멀지 않고 그 왕래하는 것이 또 공행에 비할 바가 아니니 어찌 청탁하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은 반드시 공사의 결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신정의 말이 서울에 도착한 배를 청촉한 날이 같지 않으니 어찌 억측으로 신정이 반드시 안다 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이 세좌 김승경이 아뢰기를 전일에 서거정이 특명으로 불러 물어도 오히려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다가 반드시 완전히 드러난 뒤에야 굴복하였으니 신정인들 믿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둔사는 관계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꾸며대는 말이다. 성조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영유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정상은 법에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정상에 원인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정상을 캐어 주회를 정한 연후에 백성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정이 말하기를 마침 양주의 아비 무덤에 있었는데 첨호가 조중손에게 배를 부탁하였다 하니 어찌 진정이겠습니까? 양주가 서울에서 심히 가까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고 가고 머무르는 것을 핵실하기 어려워 의거할 증거가 없습니다. 신정이 만일 알지 못하였다면 조중손이 어찌 부인의 청촉을 듣겠습니까? 또 신정이 첨호와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이름은 비록 사위이지만은 실정은 가장입니다. 신정이 어찌 그 책임을 사피할 수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하게 간계를 꾸며 그 죄의 그물을 벗어나니 신등은 매우 통분합니다. 또 건부가 신정의 꾀에 빠져서 간범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또한 어찌 공정한 데서 나왔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핵실을 하여 과제에서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사관에서 또한 차자를 올려 논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 79권 성종 8년 4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씨가 조중손과 족친이 아닌데 무슨 인연으로 조중손에게 배를 부탁하였겠습니까? 신정이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산소에 있었는데 처모가 약재를 사다 달라 청하면서 조중손에게 배를 주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신정이 제 죄를 면하려고 깨하는 말입니다. 부인의 사정으로는 마땅히 비단을 구하고 약재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정이 거짓을 꾸민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이 양주에 있어 어찌 알겠는가 하니 헌납간거 효가 아뢰기를 신정이 처모와 한 집에 살고 있고 양주가 경성에서 멀지 않으니 신정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필의 배를 어찌 반드시 가장에게 고한 뒤에 주겠는가 하니 간거요가 말하기를 배 끝에 신 참판이라 썼으니 이것이 그 징험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정이 양주에 있었던 진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 경동이 또 말하기를 복식은 마땅히 토산물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심이 사치하여 참남하고 본떠는 것이 한도가 없습니다. 재상한 궁정을 본떠고 서인은 재상을 본떠니 이로 인하여 비단의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다투어 쏠리는 것이니 비록 날마다 통사들을 죄에 주더라도 마침내는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건대 10년을 하나여 진화하시는 복용 이외에는 재상은 살아능단을 잊지 못하게 하시고 시중에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하여 그 근원을 끊으소서. 예전에 중황 열의 흉노에게 한나라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말 것을 가르치는데 소목과 비단옷을 입고 가시밭 속에 다니게 하여 쉽게 헤어지는 것을 보이며 말하기를 가죽옷이 견고하고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 물건을 중히 여기고 바깥 물건을 사모하지 않은 연후에야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변하기가 어렵다 하니 이경동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비록 몸소 전략과 검소를 행하여 보고 느끼게 하고 풍속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고자 하시나 그러나 중인이라는 모름지기 중인 이하는 모름지기 법으로 검하여 습관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폐단을 구제하는 정사이고 법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동지사 이생소가 또한 금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온성에 부처한 하숙부, 회령에 부처한 박양신, 의주에 부처한 박휘, 강계에 부처한 김윤, 만포에 부처한 홍맹손, 의주에 부방한 윤맹지, 경흥에 부방한 오옥청, 경성에 부방한 김석경, 경원에 부방한 김효순을 방면하고 또 사유를 지냈다 하여 특별히 박성손, 변종인이 창주의 인물을 잡혀가게 한 죄를 용서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절사, 충청도 수군절도사, 전라도 관절사, 전라도 수군절도사, 경상도 관절사, 경상우도 좌우도 수군절도사에게 이르기를 들으니 연변의 인민으로서 해산물을 따는 자가 외선을 만나면 힘의 강하고 약한 것을 보아 서로 겁박하고 약탈한다 하니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또 근일에 연해의 사람이 깊이 외딴 섬에 들어갔다가 여러 번 살해를 당하였다 한다. 후망하고 술라하는 법이 자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수령과 만호가 등한히하고 거행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니 내가 심히 마음 아프게 여긴다. 연해의 백성이 오로지 해산물을 믿고 사니 만일 엄하게 법금을 세우면 세민이 너희 생계에 해롭고 또 진상하는 곡물도 부득이
한 일이니 패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해산물을 따는 사람은 바다에 내려갈 때에 모두 운을 지어 만호가 안동하여 행하고 또 많이 찾고 선을 보내어 으슥하고 숨은 곳을 탐색하여 후환이 없게 하라. 만일 혹시라도 어김이 있으면 수령 만호뿐 아니라 경도 또한 그 책임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우는 군사나 마필의 이동 단위 부대이다. 군사를 대우로 편성할 때 묶는 단위인데 또는 물화를 운송할 때 묶는 단위를 말한다. 성주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5일 임술 4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박승선 등이 범한 것을 사유를 지나서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논하고 또 하숙부 등을 놓아보내었으니 신등은 거기에 두렵건대 군정이 이로부터 엄하지 못하여 국경 위에서 군사에 죽는 신하가 없을까 합니다. 군사라는 것은 위태한 일이니 몸을 버리고 생명을 내놓고 끓는 물에 닫았고 불을 밟는 것이 어찌 인정을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윗사람이 생사의 권원을 잡고 형벌의 법조를 엄하게 하여 변방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나가서 죽는 것이 영광이 되고 물러가 사는 것이 욕이 되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능히 그 생명을 바치어 적개의 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임하면 풍색을 바라보고 퇴축하여 그 패한 모양을 숨기고 전공을 올린 데는 빈 수레만 늘어놓아 언상을 요구한다면 전하께서 깊이 굳은 궁궐 안에 계시어 변방의 생명을 장수에게 맡기는데 장수된 자가 이와 같다면 장차 변방이 날로 소루하여져서 국가의 근심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알지 못하신다면 오히려 알아서 규단할 도리가 있지만은 만일 알고서 죄주지 않는다면 군정이 끝내 진작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무신을 평일에 높은 벼슬과 후한 녹을 주는 것은 바로 변방에 쓰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힘을 다하려 하지 않고 방자하게 기망만 한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박승소 하숙부 등은 비록 중한법을 쓰지 못하더라도 청가대 모두 양계의 군호에 편입하여 공을 세우게 하면 조정의 상불의 법전에 있어 심히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당초에 박승손 등이 범한 것을 신주가 비록 친히 아뢰지는 못하였으나 선전하여 말하여 주상께서 들으시게 하였으니 만일 신주가 없었다면 이를 어떻게 들으셨겠습니까? 지금 신주는 죄를 받아 귀양가고 박승손 등은 도리어 용서를 입었으니 전도된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경중을 참작하여 군법을 바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5일 임술 5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사역원 판관 조중손이 천추사 통사로서 다른 사람의 배와 근무를 많이 싸가지고 갔으니 죄가 대전에 의하면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하고 우찬성 서거정 형조참이 하는 전성군 이서장은 중국 물건을 사기 위하여 배와 잔물을 가만히 조중손에게 주었으니 죄가 대전에 의하면 장 90에 고신 4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한우는 1등을 감하고 서거정 이서장은 파직만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6일 개한 첫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6일 개한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직병 윤기반이 아뢰기를 박승손 등의 죄상이 작지 않으니 방면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는 참으로 크지만은 이미 대사를 지났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다. 전일에 윤대하는 자가 또한 말하기를 사유를 지났는데도 오히려 죄를 입은 자가 있으니 이것은 신을 잃은 것입니다 하기에 정성에게 의논하니 정성의 의논이 또한 윤대하는 자의 말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조처한 것이다. 전일에 하숙부 박양신이 사유를 지났는데 죄를 입었으니 이미 신을 잃었다. 지금 어떻게 또 박승손을 죄질 수 있는가 하였다. 정은 변철산이 말하기를 박승손이 변방의 책임을 맡아
잡혀간 사람 수를 사실대로 알아지 않았으니 만일 죄를 주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 간이 영사 침해가 말하기를 인군의 정사는 신으로 중한 것을 삼습니다. 사유를 지난데 죄를 논하면 이것은 신을 잇는 것입니다 하였다. 변칠산이 말하기를 죄의 경중이 있고 사유의 대소가 있습니다. 박성소는 율에 따라 마땅히 배이어 죽여야 할 것인데 지금 만일 사형을 감하여 논한다면 곧 사유를 쓰는 것이 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6일 개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속포 나고이하 보천사 주지 우원 오이 대마주 출우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일을 바쳤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6일 개해 네 번째 기사 김포현령 서한이 하직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책은 칠사에 지나지 않으니 너가 가거든 힘쓰라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6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세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서거정이 묘당의 대신으로서 먼저 스스로 법을 범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친히 물으실 때를 당하여 그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서거정이 법을 헌드는 것뿐 아니라 기망한 죄를 범하는데 다스리는 일은 도리어 하는보다도 가벼우니 신등은 두렵건대 세력을 믿고 법을 무시하는 자가 전하의 법 쓰는 뜻을 엿보아 징계하는 것이 없을까 합니다. 또 하숙부 등이 군기를 그르치고 전하를 기망한 죄는 비록 중전에 처하더라도 가할 것인데 전하께서 이미 사유를 지났다 하여 관용의 법을 굽어 다르시어 양계에 충군하게 하신 것만도 다행하였는데 겨우 두어 달이 넘어 특명으로 놓아보내시었고 박승손 등은 죄가 하숙부와 같은데 지금에서야 오로지 석방하시었으니 신등은 두렵건대 죄는 같고 벌은 다르니 사람들이 징계함이 없을까 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6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어제 기우시를 승정원에 내려줘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인하여 선언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6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려 하숙부 등을 사유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크게 바람이 불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어 하숙부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조화승지 이극기가 정전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8일 얼추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영류가 아뢰기를 평안도 방어에 허술한 것이 이때 같은 때가 없으니 만일 적변이 있으면 어떻게 응하겠습니까? 지금 하숙부 등을 또 사유가 지났다 하여 방관하시니 신은 뒤에 징계할 자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놓아보내지 않으면 사유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므로 김영류가 말하기를 하숙부가 죽을 죄를 범하였는데 죽는 것을 면하였으니 또한 사유를 쓴 것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정장손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사유를 쓰는 것이 분명치 못합니다. 신은 드느니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좌죄되어 호부 낭중을 파직당하였다가 사유가 지나자 도로 복직하였다 합니다. 하숙부 등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석방하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원컨대 자주 사유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도 또한 자주 사유한 잘못이다 하였다. 대사관 이세자가 말하기를 상벌은 밝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승손과 하숙부가 군공을 허비로 떠버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공에 대한 작을 하숙부는 이미 빼앗았는데 박승손만 홀로 빼앗을 수 없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창성 싸움에 박성손이 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빼앗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성전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오리어 하숙부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9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위원이 치게하기를 올영 앞 30여인이 회령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갔고 13인이 장성 문 밖에 둔주하여 연대를 향하여 활을 쏘므로 연대 사람이 또한 쏘니 올영 앞이 곧 흩어져 갔습니다. 회령 진장이 곧 사람을 보내어 돌아가는 길에서 요격하여 5사람을 사로잡아 가두었습니다. 또 이전에 야인이 도망한 종을 돌려주기를 청하다가 얻지 못한 자가 보복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정승과 병조 판세에게 보이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절도사로 하여금 친히 국문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홍음을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승으로 박숙진을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김팽수를 통정대부 행 장흥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전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비가 이제 이미 흡족하니 죽음을 파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도승지 현숙규 등이 대답하기를 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인하여 정전에 되돌아가서 청하니 전교하기를 죽음은 파할 수 있지만 정전에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영류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하숙부 등이 죽을 죄를 감하여 부처하였다가 또 부처를 면하여 이 예의에 따라 놓아 보냈으니 전하의 은사가 지극합니다. 박승손 등도 주가 하숙부와 같은데 이미 부처하지 않고 또 직을 거두지 않고 편안히 하게 집에 있게 하시니 전하의 은사가 또한 지극합니다. 이미 사유 전이라 하여 죄를 더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게 하여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매양 가을 겨울이 바뀔 때가 되어 강의 얼음이 이미 합하고 변방 보고가 곧 이르면 반드시 조전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숙부 등은 모두 재력이 있는 장사로서 이미 군정을 범하였으므로 응당 죽여야 할 터인데 죽이지 않았으니 은혜를 입은 것이 매우 중합니다. 공을 세우게 하면 반드시 그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이와 의정부 육조판서 일찍이 영안도 절도사를 지낸 이에게 명하여 중국인을 해송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정창순 창녕부원군 조승문 광산부원군 김국광 조하찬성 윤필상 이조판서 강희명 조하참찬 임원준 병조판서 어유소 유성군 선영 우참찬 이생소는 의논하기를 야인은 중국의 변당 백성을 잡아다가 종을 만들어 부리는 것이 그 습속인데 그들이 도망하여 돌아오는 데 따라 일일이 해송한다면 반드시 분을 품어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중조부터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며 중국 사람으로 내두하는 자를 모두 해송하였으나 야인들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경진년에 북정한 이후로 야인이 반측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세조조의 변장에게 이르기를 중국 사람으로 내두한 자를 그 주인이 열흘 동안에 와서 찾으면 돌려주라 하였는데 이것은 한때의 권도로서 마땅하였을 뿐입니다. 만일 중국 사람으로 나이 어려 잡혀와서 오랫동안 저 땅에 살았다면 말이 날로 변하여 제 나라 말을 잊어버릴 것은 필연한 형세입니다. 만일 중국인이 아니라면 어찌 즐거이 본토를 버리고 오겠습니까? 비록 중국말을 알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중국인이라면 비록 강제로 돌려보내더라도 저 사람이 반드시 고향을 생각하여 몰래 다른 길을 따라 요동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조정에서 지성으로 사대한 의리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근일의 이유 저 강의 일로 또한 감개할 수 있습니다. 오랑캐가 혼란을 일으킨 것을 염려하여 중국의 죄책을 얻으면 심히 대체에 어그러지니 그 내토하는 데에 따라 일일이 해송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고조판서 윤흠, 지휘중추부사 정문영, 형조판서 윤계겸은 의논하기를 중국 사람을 해송하는 것이 비록 큰 의리이기는 하나 한때의 변방 혼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세조조에 의하여 하유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세조조에서 하유하는 것은 한때의 권도로서 마땅하였을 뿐이니 지금은 불가하다. 다만 야인이 저희끼리 서로 노락질하여 신력이 매우 괴로워서 또 낙토르에 살고자 하여 내토하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하니 정창손 등이 대답하기를 본래 저쪽 사람이라면 어찌 내토할 리가 있겠습니까?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1일 성묘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세좌 사관 윤민 헌납 강거요 정은 변철산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의금부로부터 부소할 때 의금부에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였으므로 말을 타고 왔는데 지금 들으니 사헌부에서 탄핵하고자 한다니 되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사헌부에서 공문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3대비 전에 수라의 그릇수를 예전대로 회복하라 하였으니 비가 온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전교를 듣건대 이후로 당상관의 천전에는 정조에서 상피하지 말고 주의하라 하시었다 합니다. 신등이 삼가 대전을 상고해보니 이방 승지와 본조의 관원으로 상피할 자가 있으면 직을 제수하지 말고 사진이 만기된 자는 을에 옮긴다 하였고 주의 변방 승지와 병조도 같다 하였으니 조종조 이래로 정조의 관원으로 응당 상피해야 할 자는 주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대신으로서 명망이 있는 자는 그 진용하는 데 있어 어찌 전조의 주의를 기다리겠습니까? 기타 제추는 그 수요가 실로 많은데 성상께서 어찌 다 아시겠습니까? 그 형세가 마침내는 친인에 의부하여 요행으로 모진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결같이 대전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헌사 윤자원이 칙서를 등사하여 먼저 통사 장자의 효를 보내어 올리었는데 칙서에 복식, 기용은 사람을 차견하여 바치라는 말이 있었다. 장자효가 아뢰기를 정동이 사은사에게 말하기를 만일 궁각을 주청하면 모름지기 한치레를 시켜 진행하는 토물과 한시가 고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일찍 정성을 지내니와 의정부를 불러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손 한명의 심해 조승문 김국관 윤필상 홍은 임원준 이승소가 의논하기를 한 칠회로 주문서를 삼아 성들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아우러 지난날 복식 기용의 수요를 의논하여 말하였다. 전교하기를 따로 대신을 보내어 주문하게 하고 한 칠회를 성절사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난 을미년에 야인이 와서 창주를 침공하였을 때 조전 절제사 변종인은 잃어버린 것이 매우 많은데 숨기고 계문하지 않았으니 변종인과 군사의 상직을 추탈하고 창성 조전 절제사 박성손은 앞장서서 돌진하여 구원한 공이 있었으니 박성손과 군사의 상직을 빼앗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마주 외호군 정가 문조 등직가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고 외호군 육랑 쇠문 등 6인이 와서 조회하였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8년 5월 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 하기를 중국 사람 12명이 부령진에 내두하였으므로 모두 옷과 양식을 주고 본부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야인이 와서 찾는 자가 서로 잇따르고 원망하는 말이 많습니다. 또 오랑캐 가운데에서 전하여 말하기를 잡혀온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서 한결같이 모두 해송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도망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또 골관 증추 이소 통합 은 경흥진에 와서 고하기를 내 종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아오지 등지에 돌입하여 농민을 노력하여 가겠다 하므로 신이 권두로서 이르고 또 경고하여 위험을 보이고 또 변장으로 하여금 더욱 방비를 부지런히 하게 하였습니다. 아니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람으로 내토하는 자가 많아 저 사람들의 원망이 적지 않으니 사대의 의리가 비록 중하다 하나 또한 권도로 조초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중국말을 알지 못하는 자나 살던 마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단가 했는데 도승지 현숙교 등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에는 모두 해송하게 하였고 세조조에는 권도로 주었으나 세종조의 일은 저들이 이미 잊었고 세조조에 권도로 준 일은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인데 지금 일일이 해송하면 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붕괴하여 여기는 것은 비련한 일입니다. 오직 성상의 재량이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것은 큰 계책이니 내가 독단할 수 없다. 일찍이 정성을 지내니와 의정부를 불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창손 한명의 심해 조승문 김국관 윤필상 홍은 임원준 이성소가 의논하기를 비록 주더라도 만일 다 돌려주지 않으면 원망을 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조조의 옛일은 한때의 권도로서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만일 몰래 다른 길을 따라 중국에 도달한다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도 그러한 것을 안다. 만일 야인이 원망하여 우리 백성을 침략한다면 저쪽은 분한 군사여 우리는 의로운 군사이니 분연히 토벌하더라도 할 말이 있겠지만 어찌 우리나라에 해가 없겠는가. 중국말을 알지 못하는 자를 돌려보낸다면 비록 중국에서 묻더라도 대답하기가 어렵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정창성 등이 말하기를 만일 중국 사람이 아니라면 내토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대하는 의리가 있어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아직 이 3년을 그대로 행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경등이 반드시 시일을 참작하여 말하는 것이니 만일 후환이 있으면 또한 시에 따라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1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정낭종이 또 치게 하기를 신이 올량합 오린가 등에게 연대를 향하여 활을 쏜 일을 고문하니 오린가 등이 말하기를 우리 동료 나수가 발사한 것이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신이 오린가 등 세 사람을 볼모로 삼아 머무르게 하고 야당지 등 두 사람을 놓아 보내고 나수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의논한 재상에게 보이니 정창성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나수가 연대 사람을 쏠 때 오린가가 모의에 참여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연대 사람이 또한 상한 자가 없었으니 오린가를 오래 가둘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나수를 잡아오라고 분부하여 놓아 보내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구문은 연행하여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3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이르기를 지금 경의 장계를 보고 중국 사람으로 도망하여 온 자를 저 사람들이 뒤쫓아 찾아왔으므로 경이 권도로서 다 이르는 것을 알았는데 실로 내 마음이 합하다. 중국 사람이 오랑캐 손에 잡혀와서 밤낮으로 고향에 돌아가기를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지승으로 사대함으로 반드시 자기를 위협에서 구해주리라 하여 도망하여 와서 슬피 부르짖으니 어리에 돌려주기가 어렵다. 조정조와 이래 무릇 중국 사람으로 내 도한자를 한결같이 모두 해송하였으니 내가 생각한데 조정의 법을 본받아 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 경은 내 뜻을 저 사람들이 만일 와서 찾으면 어리로 꺾고 위험을 보여 저들로 하여금 중국을 범하는 것이 불의인 것과 우리나라의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서 부득이한 뜻을 알게 하라.
그러나 저들이 이 때문에 노하여 반드시 가만히 일어나서 침뇨할 것이니 방어하는 여러 일을 전보다 더욱 삼가라. 또 올인가 등이 나수와 공모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연대 사람이 또한 상하지 않았으므로 또 술주정으로 한 짓인가 의심스러우니 놓아 보내고 나수를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현명하시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초 5일부터 정전에 복귀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관에 거둥하여 무신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하였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이제 이미 정전에 복귀하시었으니 양전의 수라 그릇을 복구하기를 청합니다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영해군 이당의 졸기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 조제 예장을 이와 같이 하였다. 당은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의 소생으로 처음 이름이 장이었는데 뒤에 당으로 고쳤다. 정통 임술년에 영해군에 봉해지고 이때 이르러 죽으니 나이 43세이다. 시호를 안도라 하였는데 화업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요 중년에 일찍 죽는 것이 도이다. 아들은 영춘군 이인과 길안정 이의이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영해군 이당에게 부의로 쌀콩 아울러 100석 종이 200건 정포 60필 백저포 10필 백면포 10필 석회 60석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7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에기를 대사관 이세자 등이 의금부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고를 할 때 말을 탄 주에는 유리의 장 80대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니 전교하기를 단지 좌천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헌부와 간언은 일체로서 모두 간쟁을 맡은 곳인데 지금 사관원에서 임원준 부자를 공문하도록 청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러 오게 가치니 헌부에서 힘써 구제하지 않고 도리어 작은 과시로 탄핵하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간원에서 대신을 탄핵하면 헌부에서 간원을 탄핵하고 간원에서 대신을 거스리면 헌부에서 대신에게 아부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 정랑 이병규 등 5사람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장차 일본국에 통신사를 보내려 하여 여러가지 일을 이미 갖추었는데 대마 도주가 본국의 병과가 그치지 않아 통신하기가 어렵다고 예조에 치서하였다. 예조에서 그것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말을 어찌 모두 믿을 수 있겠는가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와서 아뢰기를 지금 대마도주의 글을 보니 그 뜻이 우리나라에서 본국에 통신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꼭 믿을 수는 없으나 그 말에 만일 중도의 변이 있으면 효충을 할 수 없다 하였으니 또한 사리에 맞는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통사 전양민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소이전을 위문하게 하였는데 마침 도주가 본국에 가서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전양민을 섬에 3달 동안 머무르게 하였다가 도주가 돌아온 뒤에 예물은 남겨두고 전양민을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뒤에 정친이 돌아갈 때 우리나라에서 예물과 글을 붙여 본국에 통하게 하였는데 중도에서 섬 사람들이 체류시켜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듣고서 글을 보내어 도주에게 물었으나 도주가 회답하지 않았고 뒤에 특별히 보내온 평국충에게 물으니 평국충이 대답하기를 어려워하였으며 김자정이 갈 때에 도주에게 물었으나 또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주가 우리가 본국에 통신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것이 오늘뿐이 아닌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의 전날의 간위한 것을 알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일본에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한 도빙하고자 하는 것은 예의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사정이 이러하니 아직 병란이 종식되는 것을 기다려서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성경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1일 경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환이 나니 의정부 충헌부 육조 및 종친 제추와 경영관이 문안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충헌부 의정부 육조 및 종친 제추와 경영관이 문안하니 전지하기를 내 병이 이미 나았으니 이후로는 오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4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4일 경제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 조하의정 심해가 와서 문안하고 아뢰기를 상체가 비록 조금 나으셨으나 여러 날 차도가 없으니 시약하기를 청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고사가 있으니 청컨대 행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 병이 이미 감하였으니 어찌 경들이 시약하는 것을 번거롭게 하겠는가. 또 병에 기도하는 것은 비록 고사이기는 하나 어찌 매사에 옛것을 끌어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5일 신사한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덜 나기는 하나 다만 병 증세가 오랫동안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니 영의정 정창손 조하의정 심해 영중추 부사 조승문을 불러 약방에 모여 약을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창손 심해 조승문 등이 약방에 들어가서 전날과 같이 약을 의논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창손 심해 조승문이 약방에 들어가서 전일과 같이 약을 의논하였는데 정창손 등과 약방 제조 등에게 유석 각각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석견주 등원주포 주학은 장감 화겸 비전주 평우 우진 비주 태수 원풍구 대마주 외호군 정가 문조 등원 직가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창손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 병이 이미 나았으니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9일 을요 첫 번째 기사 명하에 영의정 정창손 조하의정 심해 영중추 조성문 서평군 한계희 조하참찬 임원중에게 각각 말 한 피씩을 내려주고 도승지 현석규 조하승지 이극기에게 각각 망아지 한 필씩을 내려주고 의원 조지경 이하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19일에는 을요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행호군 권찬에게 한 작업을 더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약방 당직 간원 외에 나머지 사람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늘에 아뢰지 못한 공사를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2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서평군 한계희 조하참찬 임원준 행호군 권찬이 의서 유취 30지를 인행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이 책을 찍어내는데 3년이 걸려서 공정이 끝났는데 감인관 유서는 올해 의관으로 체류되었고 백수희는 전교서 별제로 이미 고만이 되었으니 청컨대 유서는 좋은 벼슬을 제수하고 백수희는 녹과 관직을 주소사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고 인하여 한계희 등에게 호피 각각 한 장씩을 명하여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2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율봉도 찰방 전중손 시흥역성 문상내연의 창원군 이성에게 정한 수박의 역마를 지나치게 준 죄는 대전에 의하여 장 100대 유 3철에 해당합니다. 이성의 반당과 노북은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영리를 구타 결박하여 외람되게 역마를 탔으니
청간대 아울러 공문하여 과제하소서니 내버려 두라고 명하였다. 성주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권천을 자헌대부행의 흥위호군으로, 손비장을 통정대부 사관원 대사관으로, 노공필을 통정대부 예문관 부죄학으로, 박효훈을 통훈대부 행사관은 사관으로, 김재신을 중훈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김괴를 공직낭수 사관은 헌납으로, 김맹성을 성의랑 사관은 정언으로, 이수생을 통정대부 행 진주 목사로 삼았다. 성전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효손이 지게하기를, 여구국왕의 사자가 신에게 소목 등 물건을 주기에 신이 두세 번 퇴각하였으나 그 사람이 억지로 줌으로 부득이 하여 받아 경주의 관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감사가 모두 윤효손과 같다면 바꿔서 반드시 위에 아뢰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받는 패단이 있을까 두렵다 하니, 도선지 현석교가 아뢰기를, 감사는 한방면의 도백이므로 여러 눈이 보는 처지이니 어찌 일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효순으로 하여금 받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헌사 윤자온 부사 한칠애가 칙서를 받들고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백간이 모화관에 써 맞았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왕이 일찍이 충성을 가져 정성스럽게 직공을 닦아 오래도록 게을리하지 않으니 짐을 마음에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세공하는 외에 혹 나라 안에서 나는 것 가운데 다른 물건으로 복식 기용에 쓸만한 것이 있으면 따로 채취하여 사람을 시켜 보내오도록 하라. 왕은 짐의 뜻을 알라 하였다. 성조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0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증인이 하직하였다. 성조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영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창원군 이성이 나이 어리니 그 방자한 행동은 모두 여러 부하들이 지도한 것입니다. 지금 반종 등을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않으니 유인하여 악한 버릇을 자라게 하는 자를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수종하는 의원 송흠은 주군에서 지공하는 것 같이 뜻과 같지 못함을 만나면 문득 말하기를, 장계하겠다 하여 수령을 공동하였으니 그 정상이 반종하는 사람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청컨대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소서. 정중소는 비록 지난번에 가흥창에 있었다고 하나 이곳이 본역과 거리가 겨우 1일 노정인데 어찌 창원군의 행동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유례 이하여 과제하소서. 또 이세좌, 윤민, 강거효, 변철사는 일을 말하다가 벼슬이 옮겨지는 예가 아니고 사사로운 죄인이 비록 본율로 좌제되더라도 오히려 가합니다. 전하께서 너그럽고 어디시여 좌천만 허락하셨는데 전조에서 평소로 주의하여 복록과 위치가 전과 같으니 정형의 잘못이 여기서 시작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강등하여 제수하게 하고 아울러 전조의 정상을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창원군은 죄질 수 없고 송흠은 시약하는 의원으로 가부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고 정중소는 역마를 타는 것이 수에 넘었지만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니 죄가 없는 자이다. 이 세좌 등은 내가 처음에 평천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조를 불러옴으로써 만일 평천이라면 고치겠다 하였다. 평서는 벼슬이 갈릴 때 같은 급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성전시로 80권 성종 8년 5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태종 돌아가신 날인가. 성전시로 80권 성종 8년 5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강희맹이 상서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형은 중임이어서 신 같은 자는 감당할 바가 못됩니다. 신이 연참의 작은 재주로 열성조의 난익하시는 은혜를 입어 갑자기 높은 바늘에 이르러 일찍이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실로 튈 것만한 작은 도움도 없이 겨우 죄책만 면하였는데 뜻밖의 국상이 겨우 끝나니 특별히 전형의
전형의 책임을 주시었으므로 항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초에 명령이 내리던 날에 마음에는 굳이 사양하여 어린 사람을 위한 길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우물쭈물하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항상 여러 사람의 비방을 부르고 공속을 엎어 놓을까 거듭 경계하여 날이 갈수록 감이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자의 간원의 관리가 말을 타고 부름에 나오는 것은 이리 신뢰에 관계되고 죄가 또한 가볍지 않은데 전하께서 특별히 관대하셔서 다만 좌천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간신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었습니다. 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 체례를 알지 못하고 좌천이라는 것은 반드시 품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반부에 강등하여 제수하면 또한 좌천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대전에도 또한 강품 좌천이라는 조문은 없기 때문에 전자의 집이 이형원이 좌천되어 상례가 되었고 장령 이세필이 좌천되어 군기시 첨정이 되었고 지평 성현이 좌천되어 한승부 판관이 되었고 지평 서건 김귀가 좌천되어 군기시 판관이 되었고 신중거가 좌천되어 사북시 판관이 되었었습니다. 신은 범한 것이 혹 공변된 것인지 사사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모두 같은 품계로 좌천시키는 것이 밝게 전례가 있으므로 신은 망령되게 그늘의 간원의 일은 처음에 합사에서 봉장하여 이를 논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범하게 된 것으로 여겼는데 전하께서 정상의 원인을 통촉하시고 이미 용서하셨으니 마땅히 대간을 좌천시킨 예를 써서 시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지나친 일은 신이 진실로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서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품계를 내려서 제수한다면 사관은 마땅히 첨정이 되어야 하고 정원은 응당 직장을 제수받을 것인데 실로 견문에 놀랍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좌천된 사람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데 신이 단지 전례만 지키다가 헌사에 논행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신이 인망에 부합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의논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의심을 받는 자리에 있어 비방이 쌓여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어느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뻔뻔하게 염치를 무릅쓰고 그대로 있는 것이 마음에 참으로 부끄러우니 빌건대 정병을 파하고 유사히 회부해서 수국하여 주의를 정하여 조정을 맑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평천할 사람은 평천하여야 하고 좌천할 사람은 좌천하여야 한다. 처음에 주의하여 아뢰었을 때 내가 살피지 못하였으니 나도 그러다. 이 형은 등의 이런 예를 삼을 수 없으니 곧 고쳐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참은 글씨를 쓰는 붓과 종이 또는 문필의 업을 말한다. 공속을 엎어는 주역의 정계 구사 효사로서 구사는 대신을 뜻하고 공속은 음식을 뜻하는데 복공속이라 함은 봉공할 음식을 엎질렀다는 말이다. 곧 적임자가 되지 못하는 대신은 마땅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라의 대사를 그르친다는 뜻이다. 최리에는 이의 대관과 그 내용이다. 성교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예조의 통신사를 정지하자는 의논을 명하여 여러 정성에게 보이니 정인지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일본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면 병난에 대한 사태를 자세히 물어본 연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정창순 환명의 심해 김질은 의논하기를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이 잦았으므로 지금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참으로 교린하는 뜻에 합당하지만 일본이 중국에 항형하니 실로 반역의 나라입니다. 옛부터 중국에서 우리가 일본과 교통한다고 책망하였으니 사신을 보내어 교병을 통하는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에서는 병난이 계속되니 만일 통신사가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한다면 수고만 하고 공효는 없을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아직 통신사의 가는 것을 정지하고 병난이 침식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조승무는 의논하기를 일본이 사신을 보내어 방문한 것이 잦았으니 지금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매우 예의에 합당하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마도에서는 우리가 본국에 통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옛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또 저들의 병난이란 말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병난이 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마땅히 풀릴 것이고 비록 풀리지 않더라도 이웃나라의 사신이 어찌 통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대마도의 글이 이와 같으니 아직 통신사에 행하는 것을 정지하고 명년 봄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예조의 아랜 것에 의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조승문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89년 성종 8년 5월 2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전이감, 전함, 손득 등의 상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대전을 상고하면 전이감 정이하는 취재한 분수대로 양 도목에 서로 교체하여 녹을 받고 판관 이상은 한 사람에게 구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원의 관원을 뽑아 전이감의 관원을 삼아 구임시키는 것은 대전의 본뜻이 아닙니다. 내 이원은 아문을 따로 설치하여 올렸다 내렸다 제수하여 항상 녹직이 되는데 구임을 빙자하여 전이감의 직사를 빼앗았으니 관직을 침노하는 패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후로 구임에는 내의원 관원을 쓰지 말고 본관 관원으로서 이슬에 정통한 자를 품계에 따라 택차하여 침체되는 패단을 제거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